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1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지금 보니까 창웅님께서 추성웅님께서 코인들도 다시 오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아침 박 팀장님도 오자마자 오 비트코인 오 이더리움 하면서 흥분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였나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깨졌어요. 하락해요 했을 때가 단기 저점이었다라는 거 잠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요. 밤사이에 여러분, 이제 어제는 다우가 사상 최고를 경신하더니 지난 주말이었죠. 이제 어제는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보면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뭔가 이제 바톤을 넘겨주면서 릴레이 계주를 뛰고 있는 것 같은 뉴욕 증시 움직임이고, 이 가운데 그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또 일부 금융주, 특히 이제 JP모건의 주가를 하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해서 균형을 맞춰가면서 이쪽이 빠지면 저쪽이 오르고 저쪽이 빠지면 이쪽이 오르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글로벌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오늘 글로벌 인터뷰, 그래서 지금 시점 사실 뭔가 악재도 없는 것 같고 되게 평온해 보이는데 우리가 이 평온함을 누려도 되는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코인도 없으면서 네. 왜 보고 놀라셨어요? 지금 제가 댓글 보고 뭐 코인이 간다 그래서 네. 보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더리움이 뭐 12% 13%씩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참. 부럽기만 합니다. 또 놓쳤죠? 네. 인생은 그냥 놓침의 놓치고 연속. 후회하고 놓치고 그렇죠. 후회하고 후회의 그렇게 사는 거 아마 맞습니다. 임종 직전쯤에 아마 뭐 좀 타이밍 좀 잡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나의 죽음의 타이밍. 그렇죠. 되게 아침부터. 자, 오늘 알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월가의 뉴스레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목부터 무슨 차트를 쭉 가지고 오셨어요. 네, 자 오늘 월가 뉴스레터 한번 보시면요, 사실 지금 최근에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우지수가 4만 포인트를 넘게 되고 나스닥도 또 최고치를 또 계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월가 IB들에서는 지금 S&P 500의 목표가를 줄 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과거 5,100 포인트, 그러니까 S&P 500 기준이죠. 자 5,100 정도 또는 5,200을 봤던 IB들이 최근에 5,600 또는 5,500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를 했다. 지금의 시장이 너무너무 강하고 기업의 EPS도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향후 또 어떤 또 조정을 줄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IB에서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다 이제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이제 지금 뭐 이번 2분기 또는 이제 3분기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이 시장을 이끄는 그런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는 많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많은 기대를 또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만큼 또 기대감이 또 높다 보니까 좀 우려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보니까 아침에 함께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 기분이 좋은 이유가 시장이 좋아서, 그러면은 다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밥 안 먹어도 배 부르고 넘어져도 하나도 안 아프다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헤드라인부터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중국 증시 회복세가 강하다, 이건 아마 지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최근에 항생 지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월가에서는 이 중국 증시,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가? 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데이터로 통해서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메스터 연은 총재 연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스틱 연은 총재 연설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뭐 약간의 좀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좀 하긴 했는데요. 이 연설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I PC를 발표했습니다. 자, 새로운 PC 시대가 열리는 것인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빌드 개발 컨퍼런스, 개발자 컨퍼런스죠.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또 어떠한 이제 PC가 나오는지 또는 그 안에 또 어떠한 칩을 썼는지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앞서서 또 여행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가의 황제 제이민 다이먼이 은퇴를 또 시사하는 그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JP 모건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가 이 제이미 다이먼의 은퇴 시사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큰 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지금 IB에서 S&P 500의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줄상향하고 있는데요. 자, 마이클 윌슨, 모건 스탠리의 정말 저승사자와 같은 마이클 윌슨도 결국에는 항복했어요? 캐피출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월가에서. 네. 그러니까 캐피출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결국 항복이라는 뜻인데 네. 마이클 윌슨도 항복했나? 오. 예, 그래서 뒤에 가서 무릎표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구도로 저희 지금 자료를 함께 보고 있는데 예. 되게 신식 같고 좋네요. 예, 신식. 신식 야, 같고. 이거 그 단어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신식. 구식과 신식. 예. 저희 왜요? 아버님이 쓰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자, 신식, 예, 새로운 신식입니다, 느낌으로 요즘. 한번 그럼 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제는 좀 쏠렸어요. 예, 맞아요. 한쪽으로. 예, 지난 뭐 금요일을 보시게 되면 사실 반도체 섹터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 섹터, 특히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도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였고요. 상대로 최근에 이제 메타가 이제 EU에서 뭐 디지털 시장법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뭐 법에 좀 접촉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약간 조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또 넷플릭스가 또 3% 넘는 상승을 보였고 아마존도 뭐 소폭 또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뭐 테슬라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8월 8일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전히 좀 테슬라는 좀 조용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근데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어제 막 보도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감원한다. 아. 희망퇴직 받는다. 6개월치의 예, 월급을 준다고. 예. 만약에 6개월치의 월급을 준다고 하면은 박 팀장님은 테슬라를 퇴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6개월 뒤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6개월 예. 뒤에는 뭐 다른 예. 회사를 그러니까요. 가야죠. 잘 갈 수도 아니, 있겠네요. 뭐 근데 테슬라에 다른 있었던 회사도. 인재분들은 예. 뭐 워낙에 예. 좋은 분들이니까 어쨌든 그러한 소식이 테슬라가 정말 어려워서 이런 긴축 경영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자, 지수 봤고요. 이제는 맵 봤고요. 이제 지수 네. 보겠습니다. 네, 뭐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제 다우존스는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였고요.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다시 또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S&P 500도 뭐 소폭 상승했고요. 러셀 2000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와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스 연은 총재 발언에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있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4.44%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이란 대통령이 사망했다라는 그 소식에 좀 일부 변동성이 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80달러를 기록했던 WTI가 79달러로 내려왔는 그러한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제 뭐 파월 의장 뭐 무슨 얘기할까 봐 이랬는데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이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기업별 뉴스 힘센 헐스 헬스. 예, 힘센 헐스 헬스인데 네. 자, 이게 지금 힘스는 사실 이전에 이제 발기부전, 탈모 이런 쪽으로 이제 뭐 개발하고 네. 이런 이제 의료 관련된 제품을 팔고 네. 뭐 이랬던 이제 기업인데요. 이게 뭐 어떤 남성 제품이라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남성용 의료 제품. 네. 예, 그리고 이제 여성용 네. 이런 걸 이제 합쳐가지고 힘센 헐스 헬스. 굳이 그냥 위 헬스 하면 되잖아요. 우리 모두 하여튼 아우어 뭐. 헬스 뭐 이러면 되잖아요. 예, 근데 어제는 이 기업이 뭐 이랬던 저랬던 네. 이 기업이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난 12월에 시작한 비만 치료제의 활성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복합 버전을 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역시 있었고요. 비만 나오면은 뭐. 예, 근데 중요한 게 네. 가격이에요. 싸요? 한 달 공급량에 대한 가격이
199달러입니다. 오, 이거 뭐 10분의 1, 거의 5분의 1 수준인 그러니까요. 거예요? 지금 뭐요? 오젬픽이 약 1000달러, 위고비가 약 1350달러를 감안했을 때 이거 엄청나게 싼 이거 거거든요. 근데 너무 싸면 또 사람이 잘 그렇죠. 못 믿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어,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싸네요. 의약품이기도 하고 네네.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서는 이제 한 30%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는 이제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큰 관심을 받았다. 자, 그래서 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았는데요. 향후 지금 공급에 대한 이제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공급이 지속적으로 좀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전망치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 주사제가 공급이 충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경구약으로 나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마 발생될 것이다. 그런 뭐 전망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어제는 이 기업이 좀 큰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기업입니다. 윅스닷컴인데요. 시장 예상치 상현 1분기 실적 발표에 주가 25%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해서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또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입니다. 예상보다 좋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또 긍정적인 가이던스로 주가가 8%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리오토입니다. 1분기 시장 예상치 하회한 실적 발표, 그리고 다소 그냥 소프트한 가이던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뭐 다소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때문에 장 전에 그냥 프리마켓에서는 3% 4% 정도 하락을 보였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인데 3, 4%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좀 선방을 했네. 이렇게 제가 좀 봤는데 네. 장이 시작되고 나서 13%대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테라다인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등급 상향 소식에 주가가 3%대 상승했고요. 최근 칩 설계 테스트 관련해서 주기적 회복 단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이클이 있는데 이런 회복 단계에 위치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소폭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존슨 컨트롤스라는 기업입니다. 빌딩 보안 및 인프라 솔루션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10억 달러 이상의 지분 획득을 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5%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새 기업입니다.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은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주가 3%대 상승했고요. 인공지능 매물에 관해서 경제적 또는 서사적 요소를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내일이면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겠지만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월가 IB들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어요. 뭐 1,100불, 1,200불 또는 1,080불 이러한 목표가를 상향하다 보니까 주가가 또 2%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입니다. 원자력 관련주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핵 연료용 러시아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15%대 급등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별 뉴스 하나씩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데이터부터 좀 볼 텐데 오늘 데이터는 헬기 추락사고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 이건 뭐 제가 간단하게 이슈로. 이슈로 그냥 짤막하게 네.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요.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어제 이제 월모를 통해서 이게 수색의 난항을 겪고 있고 네. 안개가 너무 자욱하다 보니까 근처에 뭐 가기도 정말 힘들다.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을 제가 사실 오늘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뺏길 것 같아서 네. 사실 지웠어요. 그 사진을 지웠고 근데 제가 보니까 앞이 정말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안개 때문에. 예, 정말 그냥 앞이 하얗게 되어 있는. 근데 이게 그냥 단순 사고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음모론도 있습니다. 예. 예, 왜냐면 헬기가 세대 중에 네. 왜 하필이면 대통령이 타 있는 그 했던. 헬기만 떨어졌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헬기 타기 직전에 그 이제 그 댐에 관련돼서 그걸 이제 참석을 했잖아요. 네네. 그 마지막에 그 고위 관계자분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는 그 사진도 찍혔는데 그게 또 음모론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왜요? 뭐 모르겠어요. 뭐 그때 그 위치가 뭐 이랬다. 뭐 날씨가 뭐 여러 개 안 좋은 상황에서 뭐 그걸 미리 알고 있지 않았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었는데. 근데 헬기가 진짜 위험하대요. 음. 왜 그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그 농구 선수도
코비 브라이언트. 예, 예. 헬기 다 같이 맞아요. 타고서 이제 예. 이동하다가 음. 사망을 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돈을 많이 벌어도 헬기는 우리 안 타는 걸로 하죠. 예. 오토바이도 타면 안 되고 오토바이 타면 안 되고 헬기도 헬기 타면 안 되고. 예. 근데 웃을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대통령의 사망 사고로 인해서 뭔가 이제 유가에 있어서 큰 변동이 있을 거라라고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했으나 네. 시장에서는 어쨌든 최고 지도자는 그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었다. 네. 예. 예, 시장에서는 뭐 크게 변동성은 없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어떤 관련주들 또는 어떤 테마주들이 좀 움직였는가 과거에 지금 지금 뭐 지난주로 지금 뭐 제가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요. 뭐 시장에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주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비트코인과 연관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을 또 보였다. 지난주죠. 지금 오늘도 뭐 비트코인이 큰 폭의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이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를 친 그러한 종목들이 또 좀 많은 좀 움직임,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 부분은 사실 실적 발표 기간과 겹치다 보니까 가이던스가 좋지 않은 기업들 또는 뭐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의 약간의 일부 공매도가 좀 들어가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밈주식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게임스탑을 비롯해서 밈주식에 큰 변동성을 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리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시장을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리에 관련된 종목들은 올해 들어서 33.68%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정말 100%, 뭐 200%까지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보통 비트코인에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이 올해 들어서 정말 큰 상승을 보이고 있다.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해서 네, 이러한 테마주들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난 제가 월모브 때 저 신용카드 연체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연체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는 연체율을 일으키고 있는 두 가지 요인. 하나는 우리 오토론이었죠.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많은 부채로 인해서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제가 전달해 드렸는데요. 네. 지금 지금 신용카드 연체율만 봤을 때 모든 연령대에 있어가지고 13년 만에 최고 수준을 찍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2008년 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은, 일부는 더 높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의 신용카드 부채가 1조 1,2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사상 최고치를 근접하고 있고 부채 평균 이자율이 약 28%를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 하늘색이 18세부터 29세예요. 가장 큰 부채 연체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0세에서 39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 나이 또래 친구들 여전히 엄청난 부채를 또 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과거에 정말 안정적인, 그러니까 연령대가 좀 높을수록 그래도 안정대에 있었던 이러한 이 뭐 40대 이후에 그 연령대도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나오게 되면서 정말 의외의 어떤 흐름을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서 향후 이 가계 부채 또는 개인 부채가 결국에는 뭐 경기 침체 또는 소비를 또는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경기 침체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될지 같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재미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연결해서 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제 여행을 어떻게 갈 것이냐,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젊으면 젊을수록 그리고 젊을수록 해외로 더 나가겠다는 비중이 높았고, 그리고 더 길게 나는 여행을 가겠다, 2달, 3달, 그리고 나는 더 돈을 많이 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으면 젊을수록 조금의 소비가 우리 때, 그러니까 뭐 지금 기성세대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기성세대보다는 좀 더 많은 소비를 좀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사실 최근에 국내에서 제가 이제 뭐 20대 초반 네. 많은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돈 모아서 뭐 집도 못 사는데 내가 돈 모아서 뭐 할 수도 없는데 네. 그냥 조금 돈 모으면 그냥 해외여행 가고 나를 위해서 써야지. 이러한 추세가 정말 많거든요, 요즘에.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수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이 지금 짙은 남색을 보게 되면 나는 해외여행 갈 것이다는 거의 뭐 압도적인 수치로 무조건 나는 해외여행 갈 거다라는 그런 응답률이 높다 보니까 앞서서 제가 이 신용카드 연체율 모든 연령대가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 가장 젊은 층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또 연결되는 향후 또 악순환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 때문에 제가 좀 이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이제 욜로 이제 오늘 하루만 살고 오늘 하루 그냥 열심히 재밌게 살자 뭐 이런 느낌이 있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짠테크나 굉장히 이제 뭐라 안 쓰자, 그러죠? 아예. 거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문화가 달라졌잖아요. 미국도 뭐 그런 수순을 좀 밟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니면은 예. 이제 이미 그걸 다 넘어서서 짠테크 하다가 아이 이제 못하겠다. 거의 뭐 해탈 수준으로. 예, 못하겠다 예. 집어 던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예. 예. 이러한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연체율도 늘어나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놀아야겠다 그냥 멀리 여행이 나가자 이런 수요가 과연 미국의 또 소비를 어떻게 침체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부는 좀 더 데이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쪽 데이터도 가지고 오셨네요. 네, 중국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자, 최저점 대비해서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 중국 시장입니다. 네. 지금 항생 지수를 보시게 되면 뭐 정말 뭐 지속적인 뭐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 뭐 일주일 동안 봤을 때도 뭐 5% 6% 넘는 예, 그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빨간색을 보게 되면 여기 차이나라고 써 있고요. 이게 지금 요 빨간색 위쪽을 보시게 되면 최저점 대비해서 얼만큼 올라왔는가 예, 이 부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전반적으로 가장 큰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CSI 3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홍콩도 마찬가지예요. 항생 지수도 뭐 최저점 대비해서 23% 넘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홍콩에 관련된 또는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관련돼서 뭐 투자를 한번 해야 되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최근에 13F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3F를 보게 되면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도 중국 관련된 종목들을 대거 신규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 주식에 대해서 지금 월간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이 표를 좀 보시게 되면요. 사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보수적입니다. 네. 이 비중 자체를 늘리고 있지 않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뮤추얼 펀드나 해치 펀드도 마찬가지로 지금 2024년 물론 1월 달이지만은 1월 달을 지나고 나서 뭐 3월 달, 4월 달까지 나와 있는 그러한 이제 표를 좀 보시는 건데요. 지금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진 않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중국의 회복세가 좀 빨리 일어나고 있고 이 빨리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 내수가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서 그 부분을 좀 상쇄를 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먹혔고 최근 들어가지고는 여행 수요 또는 내수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그리고 중국 부동산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대요. 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전환되는 그러한 모습을 중국 내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빠른 회복력을 보이지 않나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섹터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전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네. 그런 관련된 기업이나 또 수자가 또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자금도 엄청 몰리나 예, 보네요. 뭐 지금 뭐 상위 제가 어제도 S&P 500 기업들 중에 가장 최고의 기업들 20개를 보여드렸는데 상위 5개 기업 보게 되면은 물론 AI 관련된 기업도 있지만은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기업 또 전력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높다 보니까 유틸리티 섹터에 자금이 유입되는 현황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자금 유입 현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 반면에 테크 섹터는 어떤가라고 봤을 때는 2024년이 들어오고 나서 뭐 물론 많은 변동성을 주고 뭐 조정을 줬지만 최근 들어가지고는 테크 섹터에서는 자금이 좀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대적으로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테크 섹터가 빠지고 나서 유틸리티로 다 들어갔다. 이건 아니지만 최근에 섹터별의 어떤 자금 유입 상황을 좀 봤을 때는 이 두 섹터가 조금 눈에 좀 띄는 그러한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맞춰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증가 추이도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가겠다라는 시장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연평균 성장률로 봤을 때 25%에서 33%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AI 관련된 여러 이 전력 소비량 이 부분도 향후 지속적으로 이 모멘텀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흐름은 좋다고 봅니다. 지금도 좋다고 보고 이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의 이 데이터 센터,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가 여기저기 막 생기게 되면 이 데이터 센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전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나 여러 이 전력 관련돼서는 기업 차원과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다 이 소비를 하고 이 전력을 다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력이 있으려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기간이 좀 필요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트렌드가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일부 조정이 주는 꺾이게 되는 그런 구간이 온다면 아마 이 부분이 아마 한계점으로 나타나는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시는 분들 뭐 물론 그 외에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은 이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또 투자하시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메타의 뭐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야기를 또 지난달에 또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해도 보니까 네. 이 전력 소비량을 충족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다 소화하기는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추이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이제 마지막 데이터는 M7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또 예. 안 할 수가 없죠. 네,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과거 엔비디아가 S&P 500의 이 시장에 EPS 성장 견인을 한 아주 뭐 독보적인 그러한 기업으로서 자리를 매김했는데요. 시장의 37%의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라는 이 기업 하나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거 뭐 매그니피센 세븐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쓰여서 이제 S&P 500의 쏠림 현상도 일으키게 했고, 그리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뭐 주요 동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이건 뭐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향후 12개월 뒤에는 이 성장세 견인하는 이 비중 자체가 한 9% 정도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들어서 37%까지 성장 견인했는데 자, 이 부분이 많이 비중이 좀 줄어드는 거죠. 자, 반대로 지금 그 외에 남은 부분들, 이 노란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란색 부분이 급증하고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또 데이터 센터 또는 유틸리티로 전환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유틸리티 외에도 다른 섹터들이 있겠지만은 이러한 나머지 493개의 기업들의 그 이제 EPS 성장률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또 비중이 높아지는 그러한 초입 구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러한 M7의 쏠림 현상 또는 M7의 그런 수익 성장률이 약간은 다른 종목들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나왔던 자료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과연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일단 뭐 4월 CPI는 좋았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여전히 이러한 이야기를 보수적이네요.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메서 총재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제가 핵심만 그냥 빠르게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제일 밑에 보게 되면 결론이 제일 눈에 띄죠. 지켜보자. 저분 저랑 결이 비슷하네요. 예. 저도 항상 지켜보는 스타일이에요. 예, 지켜보자. 지켜보잖아요, 우리 항상. 그렇죠. 뭐 액션을 예. 하지 않잖아요. 뭐 월모부는 예. 항상 지켜보고 있죠. 네네. 모든 모두 부분을 지켜보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아이스 온 유. 예. 자,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제라는 측면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베이스 케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걸 생각하지만은 이 속도가 늦어질 거라는 이야기는 보스틱 연은 총재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셨고 또 보스틱 연은 총재는 오래 있어가지고
금리 인하를 아마 1회 할 것이다. 연말에 있어가지고 한 번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면서 여전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 메스터 총재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아직은 또 상승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다라는 표현을 좀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논하기는 너무너무 이른 상태인데 미국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지켜보는 그 시간은 충분하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너무 뭐 빠르게 우리가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의견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부분은 뭐 시장에서 그래도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너무 시기상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자,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네. 저 지금 이거 코파일럿 이거 뭐 얘기 있어서 저도 아침에 컴퓨터를 켰더니 예. 뭐 업데이트를 막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새롭게 뭐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뭐 AI로 뭘 쓸 수도 있고 네. 뭐 근데 전 잘 모르겠네요. 아, 예. 썼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업데이트 안 해봤어. 네,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예. 어떤 소식이죠? 저희는 이제 신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죠. 놀리는 거예요? 네. 네, 이것도 이제 좀 뭔가를 네. 다룰 줄 아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해야지 신식이야. 이걸 너무 신식, 그죠? 고마해요. 자, 그래서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출시한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예, 일단은 지금 과거에 네. 있었던 일단 AI가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그 AI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추론 연산을 하는 NPU가 들어갔습니다. MPU. 네, 과거 이제 CPU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게 되면은 네. 이제 NPU가 들어가게 되면서 완전히 이제 좀 다른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또 AI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이 PC 안에서 또는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까지도 많은 데이터를 얼만큼 이거를 좀 제공할지는 향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사용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사티아 나델라 CEO가 모든 주요 노트북에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AI 비서인 코파일럿이 오픈 AI의 GPT-4o와 4.5의 모델을 지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지금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GPT-4o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다른 이제 플랫폼에 비해서 이 벤치마크가 상당히 높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떤 지금 기능을 또 지원을 할지 또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일지도 시장에서 큰 관심이 있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 또는 얼마나 빠를지에 관련돼서 벤치마크가 나왔는데 애플의 M3 프로세스를 탑재한 맥북 에어보다 58%가 빠르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배터리 수명을 가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맥북 에어의 에어 배터리보다는 한 20% 넘는 그러한 배터리 수명을 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40개 이상의 AI 모델을 실행되는 NPU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ARM 기반의 퀄컴 칩을 탑재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ARM도 뭐 소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퀄컴 같은 경우는 2% 넘는 또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티아 나델라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AMD와 인텔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제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뭐 라인업을 우리가 또 가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PC 수요를 얼만큼 끌어당길 수 있을까가 또 시장의 관심이거든요. 새로 사고 싶어지죠. 그렇죠. 예, 새로 사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네. 얼리 어댑터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향후 지금 PC 산업 자체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AI가 하나의 핵심적인 부품으로서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게 얼만큼 또 수요를 이끌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에 얼만큼 또 숫자로 찍힐까가 지금 시장의 관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이 JP모건 회장 자리에서 이제 뭐 당장 내일 모레는 아니지만 네, 맞아요. 그 사이에 곧 이제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질 거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밤사이에 나왔죠. 사실 근데 이 제이미 다이먼의 이 은퇴에 관련된 질문이 뭐 매번 나왔었습니다. 예, 매번 나왔고, 곧 하겠다라는 얘기가 사실 약간 뭐 나오긴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약간 이 재임 기간에 대해서 약간 뭐 좀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월가의 황제가
이제 JP모건 CEO 자리에서 내려오나 제가 뭐 이런 제목을 적긴 했는데요. 은행의 승객의 질문에 나의 예상 재임 기간이 5년 미만이다라는 이 5년이라는 숫자를 탁 찍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의 은퇴는 궁극적으로 JP모건 이사의 의견에 달려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5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임원들을 검토하라고 자기가 촉구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서 이동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게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는 것인가. 네. 자, 이러한 뭐 시장에 좀 예상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매번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이제 5년 뒤 정도는 은퇴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그거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있는데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에 우리 워런 버핏 옹도 그렇고 JP 모건의 제미 다이먼도 그렇고 뭔가 딱 이게 심볼이 되는 인물이 있으면은 그러한 인물의 뭔가 은퇴가 그 관련한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데 뭐 JP 모건도 그렇고 버크셔에서도 그렇고 예. 없어도 잘 운영이 되겠죠. 그렇죠. 모르겠네요. 이렇게 따뜻하게 예, 뭐 지켜봐야 되나요? 예, 좀 지켜봐야겠죠.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이치뱅크에서는 S&P 500에 대한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조정을 했어요. 다들 이제 점점 더 올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도이치뱅크가 5,100에서 5,500으로 수정했고요. 자, 앞서서 BMO에서도 뭐 5,100에서 5,600으로도 수정을 했고요. 네. 뭐 중소형 IB들도 잇따라 목표가를 뭐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뭐가 개인적으로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마이클 윌슨. 예, 마이클 윌슨이 4,500을 지난달까지도 지속적으로 고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5,000이 넘었다. 지금 5,100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근데 너는 왜 4,500을 지속적으로 안 고치냐? 이런 질문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봤을 때 M7 외에는 많은 기업들이 EPS가 좋은 걸로 보여? 전혀 안 좋아. 지금 성장률이 좋지가 않아.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 떨어질 거야. 네. 기업들이 힘들어 지금. 네. 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자, 근데 어제 5,400으로 바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바로 올렸어요. 네. 자, 아니, 그래서 이렇게 쿨하게 올려야죠. 예, 뭐 아닌 건 이유를 아니라고. 보니까요. 데이터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서 결과 예측이 너무 어려워졌다. 사실. 예,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데이터들, 뭐 그 외에 뭐 노동 지표 또는 소비 지표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변동성이 좀 커지니까 본인의 어떤 결과 예측이 점점 좀 어려워진 게 있었고 그래요? 과거에 내가 봤던 관점은 연착륙 관점으로 내가 봤는데 지금 노랜딩 시나리오까지 같이 봐야 되다 보니까 내가 이제 봐야 될 범위가 너무 좀 넓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되게 넓게 밴드를 좀 형성을 했어요. 네. 예, 이렇게 형성이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메이저 IB들도 S&P 500의 목표가를 줄 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좀 의견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장에서 가장 회의론적인 그런 의견을 늘 냈던 마이클 네. 윌슨마저도 목표가를 5,400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여줘서 시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열광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정도는 가줘야 음. 올리는군요. 그렇죠. 예, 예. 계속해서 아니다 하다가 예. 결국에는 다들 이제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자 마이클 윌슨도 항복을 했습니다. 네. 자, 세계 여행 시장 글로벌 보고서라는 이슈를 또 가지고 오셨는데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중국으로 여행을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요? 중국도 중국인데요. 네. 중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여행에 중국인들도 대한 많이 가고 그렇죠. 많이 이제 돈을 소비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고 사실 뭐 중국인들이 한번 가게 되면은 뭐 정말 어마어마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싹 샀잖아요. 주세요. 예. 그래서 뭐 일단 조기 폐점하는 네. 그러한 이제 소매 업체들도 있었고 물건이 다 나갔으니까. 그렇죠. 뭐 그러한 기업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지금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여행 소비가 핫한 나라가 또 중국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 10년 동안 해외여행 지출이 가장 많이 증가할 국가가 또 중국이다 했는데 이 데이터가요. 이게 지금 2033년이거든요. 요 네. 파란색이. 네. 근데 다른 나라를 뭐 거의 뭐 압도하는 수준 자체가 아니라 뭐 엄청난 이 수요를 뭐 나타내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 그럼 다 중국 관광객들이 대부분을 예. 차지할 거라는 그런 얘기로 예. 들리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이 잠실 부근인데 네. 제가 뭐 속초호수나 뭐 가끔 이제 월드타워를 좀 가게 되면 네.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이 많아요? 정말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고 뭐 면세점이나 뭐 이제 뭐 지나가는 그 네. 명품 그쪽 이제 매장 가게 되면 명품요?
명품 저는 이제 지나가는 소비하는- 사람이고. 아, 예, 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네. 사람. 그 스쳐 지나가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을 제가 딱 보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다라는 게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예, 하여튼 뭐 그런 현상이 좀 느껴지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중국의 지출이 이제 2033년 4천억 달러 초과한다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게 지금 2024년 5월자 제가 이제 어떠한 이제 기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중국의 여행 소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 소비가요. 물론 많은 소비도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여행에 관련된 소비가 지금 가장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는 제발 이 여행 소비가 다른 이제 국내의 많은 소비까지도 조금은 같이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은 이 회복력 자체가 불균형하다라는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어요. 너무 여행에 쏠려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소비가 지금 불이 붙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특히나 인바운드,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로 들어오는, 중국 내에서 외국에서 중국 내로 들어가는 또는 중국 내에 있는 여러 소비가 700%가 늘었다고 합니다. 자, 엄청난 지금 소비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네. 향후 또 어떻게 될지, 또는 국내 시장하고도 또 어떻게 연관될지, 뭐 화장품 같은 그쵸. 뭐 이런 섹터들이 또 대표적인 또 좋아요. 수혜 섹터니까요. 자, 이렇게 한번 같이 연결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이제 중국 관광객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펼쳐져 나가고 있는 중국 관광객들의 미치는 그 경제적인 영향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주시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함께 들어봤고요. YMG 박종원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